얘들아 곧 수업 시작한다. 자리하자. 정수 어디서 누가 떠드는가? 아니 장원도 못 따는 놈들이 목소리는 장원이나 따고. 자 대표하셨는가? 반갑소이다. 대감이요 모두들 반갑소이다. 반갑소이다. 야 더러운 놈들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과거시험 다들 잘 보셨소이까? 소가는 그냥 소소하게 말이요, 오늘 과거시험이 열렸다길래 과거시험을 봤던 인원으로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소소하게 봐주려고 했는데, 야 이 정도 숫자면은 과거시험 보는 인원들 전부 모였는데 소가는 혹시 송시열이 돼버린 것이요? 내 제자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이상하다. 난 남인인데. 근데 학원비는 어디다 뒀는가? 시험지 공개 15분인데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건가요, 대감? 나 오늘 풀어. 오늘 계속 쭉쭉쭉쭉쭉 풀 예정이요. 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는 순간 소관의 마지막 방송이 될 가능성이 9할 9푼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소관이 몰랐었는데 다른 사설 서원보다 소관이 제일 먼저 하더구려. 소관이 그걸 듣자마자 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네. 소관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아니 문제 나왔으면 5분 만에 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건드렸다가 지금 이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졸업 방송 화려하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과연 과거시험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을까? 대한제국 관리와 함께 푸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고인도를 만드는데 많은 노동력, 즉 고인도를 세워놨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언제 늘어나게 됐느냐? 소관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정동기에 관련된 옳은 설명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뭔 소리요? 이건 수정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4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요. 자 그리고 석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 본전 불상이 만들어졌다. 석굴암이 언제였더라? 아! 돌 있는가? 그럼 돌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지.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 본전 불상이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땡중이 냄새가 살짝 날 것이요. 더럽고 치졸하고 문란했던 고려의 냄새가 벌써부터 미체층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3번 팔간회와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누구냐? 고려다. 딱 봐도 고려다. 그리고 4번 지방에서 서원이 설립이 되었다. 지방에서 서원이 설립된 건 언제냐? 당연히 이 시대요. 아름다운 유학이 꽃피전 시절, 조선시대 유일시대. 비파형 동검이 제작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형 동검이랑 헷갈린 자들이 있네. 가끔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청동으로 만든 검을 확인하였을 때 말이요, 비파형과 세형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철기 시대 때 제작이 됐었던 동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검 보자마자 이거 청동기잖아, 이런 내가 알아채려버렸구만 하면서 바로 선택을 하면 큰일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동검 앞에 어떤 게 적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비파형이냐 세형이냐. 근데 비파형이 적혀 있어. 오 맞네. 비파형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당시 때 만들어졌던 동검이 올시다. 근데 비파형이 아니라 세형이면 뭐다? 철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임을 알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맞소이다. 파형 동검 제작이 되었다. 그걸 알아두면 될 것 같소이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점짜리 문제요. 3점짜리 문제가 뭐냐? 이거 풀면은 옆에 있는 놈 바로 제끼고 철수 제끼고 영희까지 못 제껴. 영희는 조금 더 시간 걸려. 영희까지 제끼려면 문제 2개 맞춰야지만 영희까지 제낄 수 있다. 2명 제낀 걸로 감사해하라. 이거 항상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왕을 가독부, 성왕 또는 기하라고 부른다. 왕의 명령은 교라고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거 어느 국가였지? 이거 태종대왕께 네. 조선시대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이거 문제가 많소이다. 이 글귀 자체는 유득공 선생의 발해고라는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요. 즉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될 것 같소이다. 자 첫 번째,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냄새 무슨 냄새? 구아바. 거북이 그냥 끓여 먹었던 그 근본 없던 국가의 냄새가 난다. 물론 엄연히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자감이라는 내용이 있네. 주자감이 무엇이냐? 조선시대
후기 때 정조대왕께서 설치한 잠깐만 주자감이면 바래요. 아유 소관이 헷갈렸네. 3번이랑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버러지들이 볼 줄 상상을 못했네. 아유 이제 자네들 때문에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화성이 정조대왕께서 건설하시는 이제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자감이 이제 발해에서 만들었던 관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대한국 국제 어디서 많이 들어? 나야 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 폐하께서 만드신 대한제국이 드디어 조선에서 새롭게 발전을 해서 불합화의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대적 사법제도로 올라가기 위해 만들어낸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당연히 폐하가 통치하던 시기 대한제국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부곡소를 설치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망이 망소이의 난이요. 그럼 뭐냐? 고려 망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시의 문청은 발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자감이 설립되었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뭘 편파 해설이야 임마. 꼬우면 고려 허구 정기수한테 가게. 자 이제 3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 이방과 이고가 몰래 정중부에게 말하길 문신 잠깐만 이고가 정중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소이다. 더럽고 치사한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의 정말 오들오들 손발이 떨렸던 그 시기 짐승과 인간이 비슷해졌던 그 시기 감히 무간놈이 문간을 공격한 그 시기 무신 정변 당시다. 가는 누가 봐도 더 읽을 필요가 없네. 이 정중부가 마침내 의종과 태자를 쫓아내고 어린 태손을 죽였다. 야, 이 고려의 무시무시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유학의 시대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가 이렇게 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네. 뭘 문간이 잘못했는가?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네. 나 같은 경우에는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들의 약속된 땅, 우리들의 꿀과 젖이 흐르는 땅 맞네. 이 위화도요. 우리들의 약속된 땅 위화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 바로 고황제께서 세우신 업적에 관련된 얘기자. 고황제는 누구냐고? 난 살다 고황제란 단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고황제가 태상왕이시오. 태상왕이 누구냐고? 태상왕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일까? 태상왕이 태주대왕이시네. 그렇기 때문에 고황제께서 하신 업적에 대한 이야기다. 고려 우왕 때 위화도 회군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면은 1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소이다. 조선 쟁략이 소개되었다. 개소리요. 말 필요 없소이다. 한성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한성 조약이란 건 없는데 한성에서 조약을 맺었어? 일단 넘어가보세요. 모르면 다음 보기 보는 거야. 다음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세도 정치 때 얘기요. 세도 정치 때 도저히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자 하면서 뒤집어 엎어졌던 서도지방이 전부 아작이 났었던 평안도와 한경도가 뒤집어 엎어졌던 그 시기에 가장 커다랐던 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사비천도가 일어났다. 이거 백제성왕이요. 그리고 마지막 전민변정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맞네. 이거야. 왜 이게 맞냐고? 초식이요. 무신종변 때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네. 이거는 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5번이요. 3번이 5번. 자 그럼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줄 진 이 왕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사진은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의 무덤이옵나이다. 고려를 건국했대. 고려를 누가 건국했더라? 알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조선의 정당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려도 배워야 되는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태주는 누구냐? 왕건이야. 건이가 이거를 건국을 하였소이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1번 훈요 10조에 대해서 남겼다. 훈요 10조가 뭔 소리냐? 건이가 남긴 유훈 같은 것이요. 이제 고려 왕들이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주요한 사안들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게 1번이요.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했다. 자 이건 광종 때요. 광종이 누구냐고? 고려 제4대 왕일세. 그래서 과거제는 광종이 시행을 했다. 왜 시행을 했느냐? 호족들 조시려고. 호족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 싫어. 권력은 오직 나의 건. 난 권력이 좋아 라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과거시를 시행하면서 호족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소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이요. 알겠는가?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소이다.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평양으로 전도했다. 뭘까? 근데 감님 저 아홉나이다. 서경이가 한 거죠. 서경도 실패했네. 그럼 평양에 수도를 지은 적이 언제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한 번 있소이다. 무엇이냐? 졸본 국내성 평양성.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랴 오늘은 서쪽에서, 오늘은 남쪽에서, 오늘은 동쪽에서 한번 질펀하게 놀아볼까? 라고 했었던 고구려. 사만시대 때 고구려 얘기율시다.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 때 평양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왜 질펀하게 노냐고? 그 비싼 기마병을
수백 마리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리들한테 재앙이요. 행정적 재앙일세. 그리고 마지막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이게 과연 뭘까? 와, 이건 꼭 외워야 된다. 5번은 대한제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제국 백성이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다. 뭐냐? 폐하 때 일어났었던 일이다. 대한제국 폐하의 통치 하에서 이뤄졌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폐하가 누구냐고? 우리 폐하다 임마. 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오? 우리 모둠이 발표할 주제가 조선 제9대 왕의 정책인데 조선 제9대 왕이 너 친구냐 임마? 애초에 정신 상태가 썩은 것이요. 감히 위대하신 열성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금방지기실이 저따구로 얘기를 하는가? 묘를 따박따박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늘. 조선 제9대 왕께서는 누구시냐? 성종대왕이시다. 성종대왕께서 한 언급들 자 보도록 하겠네. 즉 집현정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담당하게 되었어. 아니 집현정은 그럼 어디가 썸나니까? 그러면은 조카를 싫어하시는 열성조께서 예쁘게 사용하셨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국조 올해에 간행하여 국가 의례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국조 올해가 도대체 무엇일까? 조선이 무슨 국가다? 유교 국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례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모자람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참고하기 편할 것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국조 올해를 간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네. 군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어. 뭔 소리냐? 이제 성종대왕 때부터 시작됐네. 무슨 시작이냐고? 뭐긴 뭐야. 자네의 역사책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이 시작된 거지. 이때까지 조선 역사가 쉬우지 않았는가?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가? 조선 역사가 뭐 빙다리 핫바지요. 그래서 2배로 늘려주려고 저 때부터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고 수많은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가자! 나중에 후원해. 자,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 남은 것 중에서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소이다. 대가야를 정복했대. 가야 대가야로 가라자 하면서 뭐 가야를 그리워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신라 왕족들이 들으면 분통 터지는 소리요. 누구? 신라 왕족 중에서 제일 분통 터지시는 임금이 누구냐? 법흥왕이랑 진흥왕 이 두 분이 분통이 항상 터지실 것이요. 내가 힘들게 가야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신라 좀 통일 신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대가야로 가자 이따구로 다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옵자면 1번은 신라의 진흥왕 시대 때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었다. 이거 정답이야. 틀린 오랑캐가 없지. 설마 이걸 틀렸겠어? 에이,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틀리면 좀 문제가 많아요. 경국대전이 제일 쉬운 거지요. 그 뒤에 법전이 몇 번이나 고쳐지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만 소관은 그걸 알고 있어서 분통이 터지진 않지. 항상 열성조의 아름다운 업적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소이까.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경국대전은 성종대왕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3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했어. 자, 노비안건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안건법 어디서 들어봤지? 노비를 건드렸다. 노비 건드린 경우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항상 과거 시험에 나오는 누구냐? 광종이다. 누구? 고려의 제4대 임금인 광종대왕의 법적이올시다.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노비를 풀어준 거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너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합니다. 오케이 해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호족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전국의 적합의를 설립하였다. 무슨 얘기냐? 국태공 저하 때 얘기다. 국태공 저하가 누구시냐고? 아니 운현대감을 모르시오? 혹시 운현대감을 아시오? 그쪽도 모른다고?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운현대감은 말이요 바로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시네. 흥선대원군께서 이제 전국의 척합의를 이렇게 지으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신미양요 이후에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설하지? 자 일단 이거부터 알면 되네. 과거 시험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네들이 백날 공부해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왜냐? 구라파에 있는 관리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다. 전문적인 관리를 양성하고 뽑아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학교 중에서 하나다. 전문화시킨 학교로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 끝. 경국대전 2번이요. 자료는 이 왕의 명령으로 펴낸 무예 도보 통지의 일부이다. 이 책은 당시의 무예와 병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요. 변찬에 참여한 이동무와 박제가는 규장각, 백동수는 장용영의 인재들로 두 기관은 이 왕이 설치를 하였소 라고 적혀 있어이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해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무예 도보 통지 같은 경우엔 말이요. 정조대왕 때 편찬된 군사 무예 서일세 각 군역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던 군사 훈련 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간행을 한 것이요. 이게 뭔 소리냐. 즉 빙진해랑 병자호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앙군의 군영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뭐 어영청이라는 거 뭐 별게 온갖 게 다 생겨 훈련도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군영들이 생기는데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일세. 각각 요 중지 근처 쪽에 군영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훈련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즉 통일성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꺼서 군사 방식을 좀 통일하게 진행을 한 게 이 군사서일세. 자 그러면 정조대에 시행된 주요 정책을 찾아야 하는데 자 영조대왕의 탕평책 아는 고얀 놈들 손 들어보시오. 자 손 영조대왕의 탕평책은 영조대왕의 것이었을까? 아닐세. 정조대왕 때도 탕평책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영조대왕과 정조대왕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정조대왕께서는 준론 탕평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시오. 그러면 영조대왕께서는 어떤 탕평책을 실시를 하시냐고 숙제요. 다 알려주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 아주 그냥 줄줄줄 무슨 세금 세듯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가 공부를 해야 하라. 알려주기 싫다. 그래서 정조대왕 얘기를 전 찾아보면 되는데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게 뭔 소리지? 노급을 폐지했다고? 아니 고려의 무슨 후예들도 지금 국태공 저하께서도 풍서하신 이 시기 때 있다고 거짓말을 치더니 와 도대체 뭐 얼마나 오랫동안 버틴 거예요? 저 정도면은 상 줘야 되네. 저 언제적이냐고 통일신라요. 궁극기무처를 설치. 궁극기무처. 거기엔 슬픈 이야기가 있어.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는가? 내가 관직 생활을 할 때였어. 조선이 새로운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 순간 아 맞아 문제 풀어야지 해서 폐하 때 설치됐던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소이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는 뭐야 이건 뭔 헛소린가. 역사를 가지고 오게 망상을 가져오지 말고 소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그리고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여 헛소리세. 자 탕평책 뽑았으면 될 것 같소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운요우 사건. 일본 군함 운요우가 허락 없이 강화도에서 접근하자 조선군이 경고 사격을 하였고 일본군은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하였소이다. 이어서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소이다. 이를 운요우 사건이라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B라고 적혀있구려. 뭐 여러가지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소관도 뭐 여기저기 가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은 저때 없었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안 태어났어. 그래도 뭐 책으로 봤을 때 그 슬픔이 있지 않소이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얘기는 무엇이냐. 운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소이까. 1번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소이다. 혹시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눈을 떴더니 무아 하면서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요? 여긴 고리야 고래야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은 한 1번이 뽑힐 확률은 저거는 아니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가 되었다. 정동행성은 애초에 관청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조선과 전혀 관련이 없어이다. 공민왕에 관련된 얘길세. 3번 조일수호 조규가 재결 그리고 저 밑에 병인 양요가 발발하였다. 그리고 인조 반정이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운요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갑자기 효수당해가지고 머리도 없던 이갈의 시신이 갑자기 막 저기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이갈의 시신이 쫙 해가지고 합체 이제 띵 오른팔 왼팔 아랫발 머리 쫙 합체돼가지고 내가 되었다 일어나라 하면서 그 갑자기 막 땅속에서 막 저기 귀신들 나와가지고 계룡난신들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또 저기 환생하신 인조대왕께서 막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 발생이 하지 않은 한은 사실상 안 된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요. 조일수고 조규가 체결되었다. 이거를 알아두면은 될 것 같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어윤중이 청의 막원 중과 필담을 나누며 이르기를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재정이 고갈되어 구식 군인들에게 몇 달째 난 쌀을 난 백미를 주자고 했소이다. 난 분명 말했어. 백미를 줘야 된다고. 나는 뭐 녹봉에 쌀을 넣으면 안 된다. 모래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었네. 내 잘못이 아니오. 내 잘못이 아닐세. 정신 차리게. 창고의 책임자가 군인들을 잡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자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가 고관들을 하였소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이구려.
뭐 말할 필요도 없네. 당연히 이제 구식군인과 신군인에 관련된 이제 대결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소관이 더 얘기를 하옵자면, 별기군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별기군이라고 이제 원래 5군형에서 건장한 무관들을 뽑아다가 새롭게 구라파에 있는 군제대로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 인원들을 별기군이라고 하네. 그러한 별기군들에게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녹봉도 막 주고 막 오늘 옷도 진짜 꽃가옷 하나 막 입혀주고, 야 아름답다 우리 신군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걸 이제 옆에서 훈련 도관 군인들이 그걸 지켜봤던 거지. 계속 이상하다, 왜 쟤네만 주지? 아 그래, 요즘 나라가 힘드니까 내가 참을 수 있지. 우리는 군인이니까 참을 수 있다 했다가 이제 뒤집어 엎어진 것이요. 왜냐, 몇 개월을 밀린 녹봉을 받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건더기를 넣어줬네. 그래서 건더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더기였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건더기를 넣었기 때문에 좀 아작이 났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소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이다. 1번이요. 정답은 1번이 맞소이다. 이번 북벌운동의 배경은 뭐냐고? 뭘 것 같은가? 저거 효종대왕이요. 저때 이제 인조대왕께서 감히 입에 담기도 흉한 사건을 당하신 이후에 또 효성이 지극하신 대왕이셨던 효종대왕께서 복수의 시간이다,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 해서 북벌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청나라한테 복수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요. 10번, 자료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의 중일전쟁이 무엇이요? 일제는 이 법령을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인을 탄광,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그러니까 청이랑 일본이랑 싸웠다고? 싸웠는데 우린 왜 끼었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뭔 소리요? 우린 왜 끼었어?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가 된 적이 없소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저기 제 8772번째 조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없네. 묶어가지고 짱돌로 내려 찍으면 되네. 요즘 저작거리 말로 그 뭐라 하는가, 머리 여는 거. 머리 언박싱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요. 알겠소이까? 미국의 한 언론인이 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대한매일신보 창간으로 익숙한 영국 출신 언론인 베델로. 그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위협받는 뭔 위협을 받는가? 멀쩡하오, 잘 있어. 이 작품은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 치안권부터 어떠한가? 아니 외교권은 마지막에 걷어가지.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외교권을 마지막에 걷자. 치안권 먼저 하는 거 어떤가? 아니 왜 내 직장이 먼저요? 왜 내 직장이 먼저요? 난 착하게 살아왔어. 왜 내 직장이 먼저냐고? 대감님 밥줄 컷. 자 그러면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소이다. 저녁 8시 45분 대한독립 4872번째 조선이지? 소관이 이해가 안 되는구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기저기 침묵은 경찰, 헌병 그리고 일본 민간인들의 그들을 잡으러 나왔다는 뜻이요.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병원들은 시위에 부상당한 환자들로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어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 그러네. 해설 이렇게 적혀있긴 하네. 사료는 선교사의 부인인 매티 윌콕스 노블이 작성한 일지의 일부로 이 운동에 관한 서술이요. 노블 부인은 일제의 강압적인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이해가 되네. 고종의 서거. 저게 고려 고종은 아닐 것 같은데, 서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서력 1900년이면 지금의 폐하밖에 안 계실 텐데, 그 사이에 폐하가 한 10명 바뀐 그런 시대가 존재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폐하의 묘호가 고종이셨구나. 그렇군요. 알아서 풀게. 소관은 저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분에 오자오. 내가 알 수는 없잖아. 점점 갈수록 문제들이 뭔가 이상한. 소관이 이거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없구려. 고생했네. 드디어 다 풀었다. 폐하 아지야 수고했노라. 폐하
큰 형님 어디로서부터 오셨나이까? 폐하 폐하 저 힘들었어요. 저 어려웠어요. 폐하. 근데 아니 그분은 오직 이 나라의 유일하신 적동자신 어디 계시지? 어디 가실? 폐하! 폐하! 배야 나 힘냈사옵니다. 저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안돼 어디가 안돼 전화 겨울이었다. 소관은 솔직히 자네들 성적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없네. 근데 소관이 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남길 바라네. 자네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돌다리야. 그게 목표는 아닐세.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나. 그건 그냥 자네가 가고 싶은 길의 한 길목이요.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남게 그렇게 하는 게 좋소이다. 자 그러면 5번